세상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 이제는 민속놀이 취급까지 당하는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RTS, RPG, FPS, DPS, DCG, 소울라이크, 로그라이트, 랩터레이크, 뱀스라이크, 오픈월드, 반픈월드 등등등 분류 기준만 가지고 떠든다 해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게임들이 달려있는 쌈뽕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주제에 연관된 게임은 시뮬레이션 게임, 킹노이 기피셜로는 실제 사건이나 현상을 가상으로 구현한 게임들이며 대표적으로는 심즈, 미사일 연속 발사 시스템, 염소 시뮬레이션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게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제공해준다는 요소로 인해 타 게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만 좀 더 매니악한 입장에서 그리고 체험적인 관점에서 파고든다면 인터페이스의 한계로 인해 디테일이 아쉽다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VR 장비나 콘솔 등이 발전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로는 느낄 수 없던 햅틱 진동이 대중화되며 조이스틱의 마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진동 하나만으로도 꽤 괜찮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에 나오는 피드백과 그 경험들을 실제 작동하는 장치들과 함께 그것을 눈으로 보며 몸으로 체감하며 즐긴다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실리의 첫 프로젝트이자 이번에 만들어볼 녀석은 탱크 시뮬레이터입니다. 유명한 탱크가 등장하는 게임들을 몇 가지 살펴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월드 오브 탱커와 워썬더, 그리고 이제는 한물간 배틀필드 시리즈가 있겠는데요. 탱크라 하면 자고로 투박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묵직하면서 신출귀물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수려한 그래픽과 화면의 움직임만으로는 이제 조금 아쉽다고 느껴버리죠. 그리고 이 마우스에 조그만 스위치를 딸깍딸깍만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수십 톤에 가까운 거구를 움직이고 있는지 과학키트에서 굴러다니던 모터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로 지질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만한 피드백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운전과 조준. 기본 WASD에서 벗어나 각 캐터필러를 움직일 수 있는 조향 스틱과 마우스의 움직임을 대체할 핸들 조종 방식. 두 번째는 외형. 마우스의 클릭을 대체하기 위한 발사용 버튼과 반동, 연기 등을 표현할 큰 포신과 대용 탄자들이 함께한다면 더욱 맛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정리하자면 크고 아름다운 포신이 달린 패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면지를 하나 꺼내줍니다. 컨셉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수치를 잡아가기는 어려우니 1.5리터 페트병을 유사 포탄이라는 기준으로 포신을 먼저 잡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병의 재원을 알아야겠죠. 길이와 둘레를 기준으로 파이프를 선정해보면 아니 플라스틱 원통 쪼가리가 뭐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그래서 포탄은 아쉽지만 다이소 물병으로 대체 내경 66짜리 PVC 파이프를 구매하였습니다. 90mm에 비하면 조금 짜치는 구경이지만 이거보다 커지면 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빅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물병을 발사할 거냐 하면 이렇게 무거운 탄자를 공압이든 화약이든 발사하는 순간 일반적인 장난감이 낼 수 있는 에너지로 또라 무슨 법에 걸릴 수도 있기에 실제 발사는 하지 않고 반동만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모니터에 히히 발사를 시전했다간 모니터를 도넛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럼 반동은 어떻게 만들 거냐? 공압 피스톤입니다. 원래는 전기 모터와 레일을 이용해서 왕복 운동을 구현하려 했으나 실제 포에서 반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주태 북자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완전히 회로에서 빼기 위해 폐쇄기도 피스톤 방식으로 구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재료는 가공성과 가격을 고려해 나무를 채용, 필요한 부품은 알리와 쿠팡에서 수급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품은 3D 프린터로 자체 설계 및 제작, PVC 파이프로는 포신, 반동과 폐쇄를 위한 공압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제어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와 스위치 몇 개를 배치해주면 다음과 같이 첫 컨셉 디자인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걸 만들기 쉽게 각 파트별로 쪼개고 세부사항을 그려줘서 디테일을 챙겨준다면 DIY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베란다용 판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두께도 얇아 자투리 나무도 지지도 쓸 겸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간단히 용도별로 분류를 좀 해주고 컨셉 디자인과 비슷한 비율로 가공해줍니다. 포신 대용의 PVC 파이프는 앞에 전장을 위한 배선을 따두고 병이 들어있는지 인식하기 위한 스위치와 탄피 배출용 피팅도 함께 달아줍니다. 야무지죠? 남는 목재로는 꼬다리를 하나 만들어봐야죠. 소염기라고도 불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은 바렛을 참고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견인포 등을 참고하여 틀을 잡아줘봤습니다. 이런 제품을 참고하여 연기와 빛을 방출하는 사양으로 만들 텐데 일반적인 가습기 모듈을 쓰기엔 물탱크를 따로 배치하기도 애매하고 연기도 맛있게 나오지 않아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담을 하나 뜯어왔습니다. 야 고맙지 않냐? 건강도 지켜주는데 좋은 친구 아니냐? 여튼 전자담배를 분해하여 연기를 만들어주는 코일과 센서, 배터리를 얻고 여기서 코일과 솜만 따로 분리해줍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니코틴은 필요 없으니 솜은 잠시 빨아두고 테스트를 해보면 야무지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기계 녀석이 쉴 수는 없죠. 아까 공합 실린더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들을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뒤에서 열심히 뽑아줍시다. 대충 후가공을 해주고 가공한 나무와 이어주면 파트 1에 대한 본체 부분이 어느정도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소형기 파츠에 목공풀이 굳어가니 낚아치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려 하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앞에 있는 LED랑 이 전열기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전열기는 이제 전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ESP나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도 이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외부 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외부 전원을 구성을 하려니까 저희가 잡아둔 선이 3개밖에 없죠.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분해하고 선 따고 재조립해야죠. 어차피 처음 본 부품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설계해서 억지로 끼워둔 상태였으니 이 기회에 새로 뽑아서 바꿔버렸습니다. PVC 포신과 나무를 연결해줄 프린팅 부품의 안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조립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니 포신 후방의 부품을 가공해 달아주고 방금 가조립해둔 모듈에 붙여 잘 맞는지 확인해주고 소염기도 가공된 프린트 부품을 합쳐 외형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외곽 부분에는 목공풀과 클램핑을 통해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위치를 선정해준 뒤 설계상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정리해줍니다. 내부 회로와 배선 등을 보호할 껍다구 크기를 잰 후 전체적으로 외형을 만들어주고 틈틈이 지적해두었던 양각대를 옆에 달아주면 파트 1에 대한 외형은 거의 마무리 짓게 됩니다. 외부를 꾸몄으니 이제 내부를 채워줄 시간이겠죠. 전장 설계라고도 불리는 복잡한 회로 설계는 그 자체로도 매력이 넘치고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세한 검풀 버전을 따로 요청하시고 킹반인을 위해 기능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사 반동에는 공합 피스톤을 사용한다 말씀드렸었죠. 이 피스톤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을 사용할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전기로 작동하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대신 공기가 나오는 공기꼭지인 것이죠. 다음은 피드백들. 소염기에 달아준 파츠들로 발사 섬광을 표현할 LED와 아까 전자담배에서 추출한 연기 생성기를 사용해 줄 겁니다. 하나로 묶어줄 대가리가 필요하겠죠? ESP 개발보드입니다. 벽 넘어가 보이는 ESP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처럼 프로그래밍 가능한 조그마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저 나무 상자 안에 때려 박으면 되는 거냐? 아쉽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솔밸브는 12V이고 ESP 보드는 5V, 그리고 LED는 2.1V로 각기 다른 전압을 요구하는데요. 이걸 귀찮다고 전부 12V 활선에 물려버리면 220%의 110V 가전을 연결하는 것처럼 매우 좋지 않은 결말을 초래할 수 있으니 먼저 220 교류 전원을 12V 진유로 바꿔 밸브를 작동시키고 중간에 컨버터와 저항을 달아 각 전자부품들에 맞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회로도도 다 짜였겠다, 부품들도 배송해왔겠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저 조립해보죠. 먼저 큰 전차 부품들을 해당하는 위치에 넣어 배선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공합 포스들과 전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여 배선을 잡아줍니다. 테스트하다가 깨진 접합부를 연결할 C자형 부품을 뽑아서 소형기와 포신을 연결해주고 솔레네이드 밸브와 전기 배선, 공합 포스들이 각자 크게 간섭되지 않도록 배선 작업을 무한으로 즐겨주고 쇼트 여부와 전압을 검사해주면 1차 테스트 준비가 끝이 납니다. 초반부터 불안불안하던 파츠가 드디어 깨졌네요. 너트를 넣어 더욱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재설계하고 전체적으로 재조립에 들어갑니다. 모든 파워를 관리할 수 있는 힐 스위치와 테스팅 보드를 연결하고 컴퓨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 마무리해준다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탱크 시뮬레이터.
주인장 녀석아 앞에 포신 달린 패드라며 패드는 어디 갔는데? 파트 2에서 만나겠습니다. 실리였습니다.